쌤들이 다 찍어주는데. 아, 밑에. 그냥 지리 생각하면 그냥 찍어주시면 돼요. 프린트 내주고 그 양이 별로 없던데. 그래서 찍어주시는 거 말이에요. 집어주신 거 있을 때 얘기 좀 하시는 거. 태펜의 기후 구분도 중요하다고 글 펼쳐놨던데 왜 보셔야 되나? 태풍도 열대성적. 열대서 저기압인 거는 잘 나오죠. 토네이도는 지상이죠. 지생이고 나머지는 다 열대서 저기압, 사이클론, 허리케인, 그건 이름만 타이푼 다 이름도 알고 있어요. 자, 캐펜의 기후 구분도 이 너네 그 학교 프린트 보니까 별 펼쳐 있구만. 캐펜의 기후 구분도. 저희 교과서에도 불 치는 거 좀 알아. 오케이. 보면서 아니 오늘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몇 싹. 요거만. 그러니까 요거 기후 지역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거야 아마. 그래서 빌려드릴게요. 캠페인의 기후 구분도인데 캠페인은 원래 직업이 뭐냐면 원래 전공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무 수목학을 전공해서 수목학 무슨 나무 풀 이런 거 막 집착해서 연구하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제 졸업하고 나서는 어디 들어갔다? 기상청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일기예보를 하다가 퇴직하고 나서 자기 전공이랑 자기 직업이랑 합쳐가지고 기후 구분도를 내게 대박을 쳐가지고 기후학자로 더 널리 알려져 있어요. 5가지를 구분했는데 열, 건, 온냉, 한 5개. 그래서 이 유럽인이기 때문에 유럽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부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때 자라는 나무가 다르더라. 어디는 자라 어디는 안 자라네. 그래서 제일 가운데는 무슨 나무가 자란다? 적도지 부분에는 저기 상록 화렵수랑 상록 화렵수랑 야자수가 자란다. 이게 열대 기후라고 그랬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사막 인포안에 나무가 안 자란다. 온대 기후가 아니라 여기는 낙엽 활렵수가 자라네. 날이 좀 따뜻해서 낙엽이 지는 활렵수가 자라는 시기고, 그리고 냉대 기후는 무엇이 더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이파리가 뾰족한 거 침엽수. 낙엽 활렵수는 은행나무, 다풍나무처럼 낙엽이 들어가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 한대 기후는 다시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저 위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안 자라는 거 5개 나는 거예요. 무수목 기후 하나 더 해야 된다. 무수목 기후. 문학관 할 때 설명했지. 왜 큐텐의 기후 구분도가 널리 유행하고 받아들여졌다? 이게 문학관하고 겹쳐요. 여기 뭐 할 수 있는 기후라고? 나무가 자라는 기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후야. 여기는 농사를 못 지으니까 문학관에서 따로 봤었지. 기억납니까? 대륙 6개 있는데 그 중에서 건조기랑 북극문학관만 추가로 따로 봤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 이제 문학관이랑 겹쳐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습니다. 자 여기도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어떤 나무가 자라는지를 나눈 건데 3가지 기준을 가지고 여기는 이제 최한월 기준, 여기는 최난월 기준, 강수량 기준으로 3가지를 나눴습니다. 강수량. 자, 최한월 기준으로는 상당하류수가 자르려면 겨울 기온이 18도 이상이 돼야 돼요. 플러스 18도 이상이. 그리고 건조 기온은 강수량만 따집니다. 강수량인데 사막이 갈 때는 앞으로 피터 500까지 간다. 피터 500, 500mm 미만입니다. 그리고 온대 기후에서는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고, 냉대 기후, 한대 기후 마이너스 3도 비트. 그리고 저번에 설명했지만 전부 다 이상 미만으로 본다. 초과 혹은 이하 이렇게 안 보고 전부 다 이상 미를 본다. 이상 미만. 밸런트 이상 미 기억나죠? 그 직업이. 그래서 냉대 한대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일 때는 냉대 한대는 기준이 2개니까 최나널 기준을 가지고 보는데, 이걸 가지고 10도 이상일 때는 냉대 10도 미만일 때는 한대 기준으로 봅니다. 이것도 그때 설명을 했었는데 왜 이 기준이 이렇게 되냐면은, 자 여기는 좀 따뜻한 기후들이거든요. 열대, 온대, 냉대. 그래서 여기는 여름 기온이 아무리 춥더라도 나무가 자라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열대, 온대, 냉대는 상대적으로 따뜻한 기후이기 때문에 여름 기온이 아무리 춥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래서 겨울 기온만 고려하는 거고. 반대로 여기는 좀 춥잖아. 추우니까 겨울 기온이 아무리 따뜻하더라도 거기는 아무 상관이 없어. 여름 기온이 얼마나 올라가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가 나눕니다. 근데 얘네들은 이제 무수목 기후니까 무수목 기후는 또 2개로 나눈다 그랬죠. 어떻게 나눴다? 비가 조금은 온다. 한 250mm에서 500mm까지면은 여기는 푸른 자란다. 나무는 안 자란다면 푸른 자라는 기후. 초원 영어로는 스텝기후라고 했습니다. 초원 스텝이고, 그리고 아예 비가 거의 안 온다. 0에서 250mm까지를 사막이라고 했다. 그럼 연평균 강수량이에요. 연평균 강수량.
한대의 기온을 둘로 나눠가지고 0에서 10도까지는 여름철에는 0도씩 이상이지 영상이잖아. 여름철에는 영상이기 때문에 눈이 녹는다. 눈이 녹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이끼가 껴 이거를 툰드라라고 하고 툰드라 기후. 0도씨 미만인 거를 이제 빙설 기후라고 합니다. 여기는 여름철에도 눈이 안 녹아서 사람이 못 살아요. 따로 우리 그 자연과 생활이나 문화권에서 다루진 않습니다. 북극 문화권에서 툰드라 기후 속에 있어요. 외울 때는 어떻게 외웠어요? 이제 마음이 상했어. 외우라고 줬는데 애들이 안 외우고 하니까 클카를 하려는데 클카를 애들이 잘 하니까 18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상해서 연락 상해서 이렇게 외우죠. 아니 뭐야? 마산도 이하가 한대도 포함이에요. 한대도 포함이지. 한대도 포함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3도씨 미만으로 내려갈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체인 나눠 가지고 구분하는 거죠. 일단 뒤에 그 답 나와 있는 부분이 합시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학교에서 기후 요소나 기후 요인이란 말을 들어봤니? 했어 안 했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프레티커네. 프린트에는 없어. 기후 요소, 기후 요인 이런 거. 말해주시면 상관없어. 없는 거 보니까 하지 말자. 원래 뭐 천재 교과에 이게 나오거든요. 교과서에. 근데 따로 여기는 안 나오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같고. 요거만 외우고 갑니다. 10초 줄 테니까 외우세요. 한번 예전에 했었기도 하고 시간 10초만 외우고 가야 되거든. 이거 너네도 별도 한 3개를 얘기해 주셔도 있네. 그래서 기준을 알아야 해석이 된다. 기후도 무조건 나올 겁니다. 기후를 프린트에 내렸기 때문에. 건우? 아니야. 이게 뭔데 미안하다. 가자미는 안 되겠다. 뭐니? 편의점 아니 적어놓고 갈게. 뭔데? 맞춰보시죠. 아니 누구 아직 폰을 저기서 이름이 없다 뭔가요? 한번 건우 왔어. 건우 왔어. 건우 오늘은 건우 아세요? 와 건우야 와 그러면은 건우 하자 오늘 신부의 똑같은 거. 신분이 어떡해 열대기온 체나 하늘 평균기온 몇 도 이상? 18도 이상 온대기온 몇 도까지? 마이너스 18도까지 냉대기온 한대기온이? 마이너스 3도 마음 이상에서 18이라는 요 사이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온대기온이고 밑으로 내려가면 냉대 안 되면 마이너스 3도 미만일 때는 뭘 가지고 구분했다? 10도 이상 10도 미만을 가지고 근데 10도 미만일 때는 뭘 또 두 개로 구분했었는데 근데는 춘드라고 영상으로 올라가면 춘드라고 채널을 아니면 빙설이겠죠. 수량 가지고 뭐 500ml 그래서 500kg 나눠가지고 250. 그래서 500까지는 뭐라 그래? 스텝 주라고 그러고 기나에는 산악기로 했습니다. 괜찮니? 근데 한대 기후도 이거는 문제 공사. 그럼 이걸 외우면은 뭘 풀 수 있냐면 저 뒤에 넘어가서 44페이지하고 보면 44페이지. 그래서 보이니? 가나다가 무슨 기후인지 구분해 보십시오. 다음부터 보자. 같이 보자. 다는 무슨 기후입니까? 빨리 들어가. 올라가고 들어가고. 자, 이 기후 구분도를 넣어줬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위에 줄선이고 밑에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 맞지? 위에 줄선이 온도다. 위에 줄선이 온도고 밑에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온도가 나와 있어요. 보이니?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강수량 기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얘랑 위에 있는 거 줄선이랑 왼쪽 거를 같이 보고 밑에 있는 거랑 오른쪽 거 같이 봐야 돼. 이해가? 자, 온도를 봅시다. 온도가 겨울철 기온이 몇 도예요?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의 기온이 몇 도야? 28도 정도 나오죠. 보이니? 10의 오른쪽 제일 가의 최하늘 평균 기온이 몇 도입니까? 28도. 28도 정도지. 28도 정도면 무슨 기후야? 열대. 열대 기후. 그렇게 풀어야 돼. 괜찮니? 네.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많이 오잖아. 열대 기후는. 그 열대성 소나기 뭐라고 그랬어요? 스콜 기억나지? 나는 무슨 기후일까? 이게 이제 보니까 수량이 개 적고. 그러니까 개짱네. 그러면 대충 이제 건우 아닌데. 하는데 무슨 기후일까? 해주십시오. 기다려볼게. 먼저부터 음. 저기 냉
지금 마이너스 일단은 겨울철 평균율이 몇 도야?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한 5도, 좀 26도, 7도 정도 되네요. 맞지? 그럼 무슨 기후야? 혹은 무슨 기후야? 근데 한대 아니면 냉대잖아. 마이너스 3도 미만일 때 한대 아니면 냉대잖아. 예. 그죠? 그럼 뭘 봐야 돼? 한대 아니면 냉대면 영도 10분째 여름철 기후를 봐야지. 아 여름철 기후를 보면 몇 도입니까? 최나절 평균율이 몇 도야 지금? 3. 3도, 4도 정도 되네. 그러면 10도 미만이야, 10도 이상이야? 10도 미만이야, 10도 이상이야? 10도 미만이야. 그럼 무슨 기후인데? 한대 기후지, 한대. 냉대야, 10대 이상일 때 냉대. 쌤을 최하늘은 최 나눠볼 때 그냥 달 중에서 가장 크고 작은 그렇지, 가장 크고 작은 달 하면 돼요. 이건 남반구에는, 그러니까 북반구는 그냥 1월달 기후 보면 돼요. 그 왼쪽에 있는 달 보면 가장 추운 달이야. 남반구는 뒤집혀서 나와요. 남반구는 최하늘, 최나norm이, 그러니까 7월달이 가장 추운 달이야. 호주는. 그러겠지. 그래서 산타가 이제 반팔 입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제일 온도 낮은 거 기준으로 몇 도씩까지 내려갔는가를 보고 구하면 됩니다. 괜찮죠? 근데 이거 비도 많이 안 오잖아. 비도 많이 안 오면 사막기후 아닌가?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가는 열대, 나는 건조, 나는 온대기후, 다가 온대기후 맞단 말이야. 그래서 나를 보고 이거 한대기후인지 건조기후인지를 구분하는 게 문제였어요. 왜 난방을 됐다. 시원하게 분리돼. 자, 건조기후가 다 건조기후가 되려면 비가 일단 적게 와야 되는데 뭐도 충족을 해야 되냐면 500mm 미만인 가운데 지금 나 보면 500mm 미만이거든요. 500mm 미만인데 플러스 뭐까지 충족을 해야 되냐면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야 건조기후라고 합니다. 한대는 여기 저 북쪽이잖아요. 온도가 너무 추워가지고 건조기후는 적도 부분이죠. 어쨌든 적도 부분이기 때문에 태양빛이 쨍쨍 내리쳐가지고 증발량이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집 표면에 물이 없으니까 막 초원이나 사막 그런 곳에 아무도 못 자라고. 민호 괜찮니? 불르면 왔어. 한대의 기후 같은 경우는 여기는 비가 적게 내리긴 한데 저 위쪽에 너무 날씨가 추워가지고 증발량이 더 적은 거지. 건우 괜찮죠? 이름이 뭔 이름이야? 건우 말고 건우. 오늘 건너하자. 오늘 건우야. 내가 이름을 기억을 못해가지고 미안하다. 아이씨. 미안하게 생각하는 바이. 근데요, 뭔가 애들 테스트 다 눌렀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니까 다 따봉날려는 거니 멍청한 것들이. 근데 다 피하겠다. 나가 한데이드 불구하고 강수량이 지금 한대는 강수량이 적은 거지. 원래 한대는 너무 추워서 강수량이 별로 없습니다. 강수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강수량이 증발량보다는 많은 거지. 날이 추우니까 증발량이 별로 없잖아. 태양빛이 못 받아가지고. 괜찮니? 그래서 그냥 한대입니다 이거. 괜찮니? 그러면 나는 한대고 한대 중에 툰드라겠죠. 왜냐면 여름철 기온이 0도씨 이상이잖아. 0에서 10도씨 사이지. 그래서 툰드라 기후라고 표현해야 되고요. 다른 무슨 기후일까요? 마이너스 3도로 푸세요. 1월달 기온을 마이너스 3도로 푸십시오. 자, 그냥 1월달 기온이 마이너스 3도면 그냥 바로 온대 기후죠. 괜찮지? 근데 조금 이따가 가랑 40번에 나, 다를 비교할 거거든. 셋 다 온대 기후인데 좀 다르죠. 아래 40분 아래 40번에 나, 다. 아 이거 강수량이 1년 내내 고르다? 서한 해양성 기후라고 그러고 강수량이 여름철에만 적다? 지중해성 기후라고 그러고 저 39번에 다는 여름철에만 비가 많이 온다? 온대 계절풍 기후라고 그래요. 세 개를 구분해야겠다. 온대 기후 3개. 세 개밖에 없죠. 온대는 나눠져 있거든. 나눠져 있는데 앞에 공부하고 한번 복습합시다. 가는 거기니까 40번에 가.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지. 1년에 비가 안 오고 온도가 높네. 증발량이 더 많겠죠. 건조기후다. 앞으로 돌아옵시다. 자, 이제 기후별로 특징을 빠르게 갑시다. 32페이지. 캠페인의 기후, 다현아, 캠페인의 기후 구분도 알고 있냐? 아씨. 빨리 이거 좀 외워야 되는데 이거. 빨리 복습하자. 미로 가르쳐주세요. 최하늘 평균 기후 몇 도 이상? 쌤 이거 알아요. 알지. 넘어간다. 영상은 시험 봐야 돼 18도 이상이고 온대는 몇 도 사이야? 이거 3에서 18. 그냥 마이너스 3에서 마음이 상했어, 마음 상했어잖아. 18도씨 이상이고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고. 자, 그럼 냉내 한대가 좀 더 겨울철 기온 마이너스 3도씨 미만이면 되는데 그때는 뭘 본다?
여름철 기온을 봐야지. 여름철 기온. 여름철 기온이 10도 이상이면 냉대고 10도 미만이면 한대입니다. 네. 그렇지? 여기서 한 대도 둘러 나눠가지고 여름철에는 눈이 녹아, 요거는 춘드라 기후라 그러고 여름철에도 눈이 안 녹아. 그래서 이끼도 끼지 않아라고 하면 빙설 기후라고 해요. 그렇지? 이까지 하고 넘어갑시다. 다시 2페이지부터. 열대부터 쭉 봅니다. 열대부터. 자, 하얀 마사이 너네 학교 프린트에 있더만 열대 기후 참고 자료에. 그지? 옷차림이 어떠냐면은 여기는 열대 기후니까 그리고 예전에 얘기했듯이 열대 기후가 초정밀한 세계이고 초정밀한 세계이고 열대 기후가 우리는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지나가지 않고 열대 기후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죠. 아프리카 중간을 자릅니다. 자, 아프리카 중부랑 인도 동남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지역이나 남미 북부 세 개가 열대 기후다. 이쪽 지역이고 그 생활은 어떠냐면 여기는 겨울에도 18도 이상이죠. 거의 그 온도가 1년 내내 항상 덥단 말이야. 그래서 간편하고 헐렁한 옷을 입는데 근데 뭐가 많이 나온다면 장신구가 주렁주렁 달려있다는 표현이 나올 겁니다. 하얀 마사이도 보면 이렇게 돼 있네. 허리에서 무릎까지 오는 짧은 붉은색 청 하나만을 두르고 가슴과 손목에는 색색의 진주 장식 끈을 한 짙은 갈색 피부의 남자. 왜 장식품 같은 거 많이 하겠어? 꾸밀 게 없잖아요. 그치 원래 그 자기 신분을 드러내는 수단이 하나가 이제 옷차림이잖아. 근데 옷차림을 많이 빡세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너무 더우니까. 그래서 대신에 뭘 다는 거야? 이제 악세사리를 많이 다는 거죠. 내가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를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식품 뭐 많이 달려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거다. 그리고 식생활은 뭐 하겠어? 식생활 무슨 요리 먹냐면 볶거나 튀기는 요리나 향신료를 많이 친 요리를 먹습니다. 왜 그럴까 하면 너무 온도가 높고 음식물 부패를 막기 위한 방편입니다. 볶거나 튀기는 요리는 한 번 이제 가열하면서 미생물이 죽는 거야. 미생물 죽는 거 플러스 이제 기름 막을 입히면서 이제 외부 습기와의 접촉을 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볶거나 튀기게 되면은 좀 부패가 느리게 진행된다. 대표적인 요리 인도네시아 나시고에 무슨 뜻이랬어? 밥볶음이야 밥볶음. 나시가 볶음이고 나시가 밥이고 고랭이 볶음이라고 그래서 볶음밥이에요 볶음밥. 아래쪽에 향신료 인도 카레 이런 거. 김치도 우리나라에 먹을 때 김치가 남쪽으로 갈수록 짜고 양념이 많아지고 젓갈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지. 왜? 쉽게 사람이 쉽게 사람. 그게 맞아. 예, 향신료라는 게 원래 독소라 그랬습니다. 독소. 그래서 우리가 뭐 마늘, 깻잎 이런 거 막 쓰고 막 떫은 맛 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맛있게 느끼도록 진화한 게 그 독소를 먹음으로써 미생물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독소를 먹은 인간들 많이 뒤졌겠죠. 뒤졌는데 그거에 좀 적응해가지고 부패를 하는 미생물들을 같이 죽이는 그런 거를 맛있다고 느낀 애들이 그래서 같이 같이 그 독소를 많이 섭취하는 거에 익숙해진 인간들만 살아남아서 진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맛있게 느끼는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향신료 밑으로 갈수록 열대 기후로 갈수록 향신료를 많이 넣어요. 그래서 가장 향신료가 많이 들어간 요리가 인도 요리입니다. 여기 아열대 기후라서 그래서 인도 카레 같은 거 사려 넣을 거고 주생활은 뭐 하냐면은 고상가옥 같은 거 해요. 왜 고상가옥 한다 민우야? 물이 차니까 지표면의 습기, 열기, 그다음에 뭐 습기, 열기, 뭐 해충, 벌레 이런 걸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비가 많이 내리잖아. 1년 내내 스콜이라는 비가 내리죠. 스콜이라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잠도 깨고 스콜이라는 비가 내리기 때문에 나무로 통나무집 많이 짓기 때문에 여기로 야자수가 있고 짓는 집 나무가 썩는단 말이야. 비가 계속 모여 있으면은. 그래서 밑에 이제 물 차는 거 좀 떨어뜨려가지고 다 통풍도 되고 해서 지표면이 좀 마를 수 있게 집은 그래서 안 썩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리고 여기는 개방적이 있어, 폐쇄적이 있어. 열대 고상가옥은 개방적이죠, 개방적이죠. 그래서 열대 고상가옥 개방적이다. 한대도 똑같이 고상가옥을 지을 건데 여기는 폐쇄적일 겁니다. 한대 기후는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한대 주제를 봅니다. 여기도 고상가옥 지는데 여기는 왜 고상가옥 지는다고? 땅이 눈이 오르지 않아요. 자꾸 그 눈이 올랐다. 그치? 그치 기울어지지. 지표면 위에로부터 집이 기울어지는 걸 막기 위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표면이 여름철에 다시 다양한 한대기후 뭐라고 한대기후 둘로 나뉘는데 10도씨 이상일 때랑 10도씨 미만이 10도씨 미만이 한대잖아. 네. 둘로 나눠가지고 춥다. 이제 0에서 10도씨일 때는 춥다는데 여름철에 영상이잖아. 여름철에 눈이 녹아. 봄, 가을, 겨울에 눈이 쭉 쌓였다가 여름철에 눈이 녹으면은 눈 쌓인 데 이제 집을 지면 어떻게 돼? 집이 기울어진다. 집이 저리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여름철에 눈 다 녹았을 때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된다? 집이 눈에 덮인다.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밑에 우리도 지금 맨 땅이 있는 것처럼 눈이 녹고 드러나는 그냥 맨 땅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이제 기둥을 세워가지고
여기다 집을 지어 놓으면은 여름철에 눈이 녹아도 여기는 집이 이제 안 흔들리는 땅에 있으니까 안 기울어지고 눈이 좀 쌓인다 그래도 이제 입구를 찾아갈 수 있겠죠. 이런 보상과 근데 지금도 저렇게 지어요. 오기줄줄로 여기 완전 저 극한의 현대 막 이런 빙설기 가까운 툰드라 기는 아니고 나무를 일단 구해야 되잖아. 나무를 통나무 집 같은 거 지어야 되니까 냉대기구랑 좀 가까운 현대기를 이렇게 주고 살아요. 지금도 거의 와이파이. 와이파이 글쎄 북유럽 노르웨이 이런 데 이런 집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진이 작년 교육관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좀 냉대기구 가까운 지역이고 한대기구 가까운 지역이고 이민시들이 무슨 집을 지고 산다? 이굴루는 이동식 가오는 안 쓰니까? 아니 맞아요. 그것도 임시 거처다. 거기도 유목하거든요. 왜 유목을 하냐면 여름철에 눈이 녹잖아요. 그지? 눈이 녹기 때문에 거기는 무슨 유목을 하면 술록 유목을 한대요. 술록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개월 거긴 뭐 이게 초원 기온이 계속 떠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며칠 묵었다가 딴 데로 가고 하는데 여기는 한 2, 3개월 묵는데 묵으면서 이제 잠깐 이제 이글루 같은 거 지었다가 살고 다시 딴 데로 갔다가 이제 이글루 같은 거 다시 짓고 뭐 이렇게 산다. 근데 그러면은 이걸 짓고 가는 데는 그럼 이걸 계속 이렇게 냅두는 근데 또 뭐 사실 뭐 사람 손이 안 닿으면 알아서 무너지겠죠. 거기 뭐 바람 많이 불고 뭐 이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글루 같은 이동식 가옥이나 아니면 이제 냉대 좀 가까운 지역에는 이런 이제 고산 가옥 같은 거 둘 다 나타난다는 거 한대기후 특징입니다. 춘드라기후.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필생적이겠지 당연히. 위로 올라갑니다. 자 산업에서 열대기후 3개 다 알아야 되거든요. 와우. 농사를 3개를 짓는데 일단은 여기 1년에는 무슨 비가 내린다. 스콜이라는 열대성 소나기가 내린다 그랬죠. 그래서 비가 막 1년 내내 내리니까 원래 좀 땅이 농사가 잘 되고 비옥하고 하려면은 낙엽 떨어지면 낙엽이 썩고 말하면서 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영양분이 안 쌓인답니다. 계속 다 비에 씻겨 내려가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갈색토나 흑색토 같은 게 좀 비옥한 지역에 속한데 여기는 적색토가 공부한답니다. 라테라이트성 적색토라고. 왜 적색토냐면은 영양분을 잘 쓸려 내려가고 뭐만 무거운 게 남나면 철 성분만 좀 무거워가지고 그 나가 있대요. 근데 철이 공기를 만나면 어떻게 돼? 상황철이 되면은 녹이 쓸죠. 그래서 색깔이 붉은색으로 나왔네. 그래서 농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수확량이 일반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인위적으로 영양을 공급해줘야지. 뭘 태워서 인위적으로 공급해주냐면은 열대 미림을 태워가지고. 그래서 일동식 화전농업이라고 하는데 화전은 불 태워가지고 반농사를 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밀림 막이 동창하겠잖아. 나무 태워가지고 이제 거름으로 주고 농사 몇 년 지금 또 지력이 고갈이거든요. 다시 딴 데로 가가지고 여기서 농사 짓고 다시 여기 영양도 좀 있을 때 이제 비료로 줘가지고 좀 농사 짓다가 다시 딴 데로 가고 불 태우고 딴 데로 가고 불 태우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산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옛날에는 인구가 별로 적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면 나무가 좀 자라고 그래가지고 유지가 됐는데 오늘날에는 인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사막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사막할 때 배웠죠. 이제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데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열대림 파괴, 사막화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플랜테이션은 열대 기후에서 다 해요. 동남아시아랑 남미 북부랑 브라질에도 커피 농사하지.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커피 농사하잖아. 베트남에서도 커피 농사해요. 베트남에서 바나나 기르고. 요 뒤에 정리해놓은 밑에 보면 이죠 플랜테이션 다 중요한 베트남 일시험이요. 단독 문제로 나올 수 있는 주제야 플랜테이션. 장충고 같은 학교들에서 단답형을 몇 번 나왔었고, 이번 중간고사도 플랜테이션이 단답형으로 나왔었어. 자 뭐냐면은 주로 선진국들은 어디 사냐면은 주로 온대기후의 선진국들이 살아요. 제일 살기도 좋고 여기 인구도 제일 많고 여기는 생산력이 많으니까 온대 기후에서 자랄 수 있는 작물들은 지네가 알아서 많이 재배해가지고 지네들 알아서 잘 먹어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뭐도 먹고 싶은 거야? 우리 지역에 안 자라는 작물까지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커피 이런 거 다 여기서 먹잖아. 열대기후에서 온 거거든. 커피 그냥 카카오는 뭐에 원료지? 뭐에 카카오 가지고 뭘 만들지? 초콜릿 만들잖아. 그러니까 커피, 카카오 이런 거 열대 기후에서 온대 기후에 팔려고 기르는 작물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해요.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는데 플랜트가 아까 재배지라는 뜻이죠. 플랜트 심다에서 온 거라면 식물을 심다. 재배지인데 이거는 신항로 개척식이 식민지 개척식이 계속 한 거야. 그래서 원주민들의 저렴한 노동력, 원주민 지금은 개발도상국이고 개발도상국들의 저렴한 노동력 플러스 노동력. 선진국의 대규모 기술 자본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기술 자본. 이 두
개가 결합된 걸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대규모 돈 때려받고 대규모 노동력 때려받고 해가지고 엄청 큰 규모로 대농장을 해. 뭐에 팔려고? 공대기에 주로 팔려고. 선진국들한테 주로 팔려고. 그래서 여기는 다 무슨 농업을 하냐면 상업적 농업이라고 그러고 상품작물 재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상업적 농업을 한다, 상품작물 재배한다. 반대말이 뭐냐면 상업적 농업은 자급적 농업이 반대말이고요. 상품작물 재배 반대말은 식량작물이라는 게 반대말이에요. 민호, 우리나라에서 벼농사는 우리나라에서 벼는 식량작물이고 상품작물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로 치면은 식량작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기르는 쌀은 수출하려는 목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농부가 외부에 팔려고 하는 거긴 한데 우리나라 국내에 소비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얘는 식량작물에 속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데 벼농사를 100% 짓거든. 플로리다 뭐 이런 쪽에 미국 서해안 쪽에 벼농사를 인위적으로 지어요. 관계농업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미국 애들은 뭐 먹는데? 밀 먹잖아, 빵 먹잖아, 피자 먹잖아요. 햄버거, 콜라 먹는데 굳이 왜 벼농사를 이렇게 대규모로 지을까? 갖다 팔려고. 이해가니? 이런 거를 상업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그 아프리카 뭐 케냐 어린이가 맨날 커피를 따는데 커피를 따가지고 걔는 한 번도 스타벅스 커피를 먹어본 적이 없어. 왜냐면 팔려고 기르는 장면이니까. 괜찮죠? 남의 나라에 팔려고. 그치, 남의 나라 여기 원데이구에 팔려고 주로. 여기 대규모 유통사가 뭐 스타벅스 이런 데서 다 끼고 이제 농사를 짓는 거야. 그런 애들이 이 원주민들한테 임금을 주는 거지. 뭐 케냐 어린이는 그거 임금 받으려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지고 커피 나무에서 원두를 딴 다음에 얘네한테 팔면은 얘네가 이제 전 세계로 유통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농업, 대농장을 플랜테이션 농업이라고 하고 이런 단어가 나와요. 단일 작물 재배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단일 작물 재배는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그러니까 소품종 대량 생산이겠니? 다품종 소량 생산이겠니? 소품종 대량 생산이야. 한 작물을 바나나 기를 때는 쫙 바나나만 기르고 커피 기르는 때는 쫙 커피만 기른다는 얘기야. 우리가 저기 대구 농촌 지역 5단원의 도시 아파트에 나오죠. 5단원 그 도시화 확대 과정, 교외화 과정에서 제일 외곽에는 대구 농촌 지역이 속한다. 거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소품종 대량 생산이었어. 거기는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도시에 팔려고 상품성 있는 비싼 작물을 몇 개만 조금씩만 기르는 거예요. 오랑 비교하시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 플랜테이션 중요합니다. 커피, 바나나, 사탕수수, 뭐 카카오 이런 거 기르는 작물. 그리고 자 아시아 지역에서 전부 다 무슨 농사 짓는다? 벼농사고 무슨 바람이 분다. 계절풍이 부는 지역에서는 전부 다 벼농사를 짓습니다. 한 번만 더 한다. 짧게. 북반구에서 바람이 2개 멈춘다. 편서풍과 여기는 지구 자전 때문에 부는 바람. 여기는 항상 서쪽으로 분다. 그래서 편서풍이라고 부르고요. 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서풍으로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 땅과 바다의 온도 차 때문에 부는 바람을 계절풍이라고 합니다. 근데 바람은 이제 고온으로 고온이랬잖아. 그래서 온도가 뜨거운 곳으로 부는데 여름철에는 땅이 더 뜨겁고 그래서 항상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분다. 근데 남쪽은 다 바다가 있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바람이 불고 반대로는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한 바람이 부는 게 계절풍이었죠. 근데 땅가운 이 계절풍이 탁월하게 불려면은 계절풍 영향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탁월하다는 얘기는 땅덩어리 크기가 커야, 그래서 땅과 바다의 온도차가 커야 계절풍이 탁월하게 부는데 여기는 뭐 동남아시아, 인도가 있고 동남아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는데 유럽은 생각보다 땅덩어리 크기가 작아요. 4분의 1밖에 안 된다 아시아. 그래서 땅덩어리 크기가 작고 바다 많이 끼고 있고 섬 많고 해안선 국적이 어렵기 때문에 땅과 바다의 온도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영향만 주로 받냐면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아요. 여기는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지, 편서풍 영향을 받는데 계절풍 영향이 더 크게 받습니다. 그리고 계절풍 영향이 계절풍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덥고 습한 바람을 분다는 얘기야. 뭐랑 겹치냐면 벼농사 조건하고 겹쳐요. 덥고 습해야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유럽이 생산량이 벼농사가 훨씬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럽도 벼농사가 농사가 잘 되니까 벼 종자를 들여올라 그랬거든. 안 자라. 해가 안 뜨잖아.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으니까 1년 내내 바닷바람 영향을 받는 거지. 그래서 1년 내내 날이 흐리다고 했죠. 그러니까 벼농사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밀농사를 짓는 거고, 밀농사를 지으면은 뭐도 같이 해야 된다. 자, 왜 벼농사 지을 수 있는지 다 벼농사를 짓냐면은 얘는 물만 제대로 공급해 주잖아. 왜 1년 내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 열대기후 지역에서는 1년에 2에서 3무작을 합니다. 잘하는 데는 5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2, 3무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밖에 못 짓지. 5에서 10월 달까지밖에 못 지어요. 근데 이게 농사 짓고 나서 다음 해 물만 계속 또 공급해 줘라. 그러면 연작 상경이 돼요. 올해 농사 짓고 다음 해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농사를 안 해요. 왜냐면 밀은 여기는 에너지는
겨는 에너지를 물에서 얻어오는데 비해 미는 에너지를 땅에서 얻는다. 그래서 1년 농사지면 지력이 고갈돼요. 그래서 뭐한다? 섹터를 나눠서 농사를 지은다 그랬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만약에 1년에 밀농사를 지어 다음에는 못 쓰잖아. 놀려요. 휴경지입니다. 1년 지나면은 좀 풀이 자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목축을 합니다. 거기 가축을 키워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에 여기서 농사짓는 동안 여기 쉬게 하고 여기서 안 쉬는 동안 여기 목축하게 하고 여기서 목축하는 동안 여기 농사짓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겠지 새끼. 이해가니? 이걸 뭐라 그런다? 밀농사랑 가축, 목축이 혼합됐다 그래서 혼합농업이라고 합니다. 혼합농업. 여기는 혼합농업이고 아시아 지역은 전부 다 무슨 농사? 변농사. 근데 남부아시아는 우리 그 문학원 할 때도 배웠죠. 남부아시아랑 동남아시아는 기후는 뭐야? 저기 열대기후에 열대기후. 남부아시아랑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기후가 열대기후야. 민우야! 민우야. 써있어. 남부아시아랑 동남아시아는 전부 다 열대기후고 아시아는 전부 다 계절풍 영향을 받는다 그랬지. 그래서 열대 계절풍기고 계절풍 기후를 영향을 받는데 전부 다 변호사를 지어요. 그래서 여기는 계절풍 영향 안 받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기는 그냥 열대 기후입니다. 열대 사바나 기후가 나타나. 열대 밀림기 기후나 열대 사바나 기후. 이번에 들어가면 좀 세계지로 내용 깊고. 여기는 열대 계절풍 기후에서는 여기도 변호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플랜테이션이랑 변호사랑 여기는 이동식 가전농업을 좀 많이 하고 열대 우림 기후라서 플랜테이션은 다 하고 계절풍이 부는 지역에서는 변호사도 한다. 세 개 다 한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이동식 가전농업, 플랜테이션, 변호사. 기르는 작물까지 하나 넣어야 된다. 이동식 가전농업으로 어떤 작물을 재배한다. 건우야! 일어나 건우야. 건우 일어나. 잠깐. 이분상의 이름이 뭔데? 준혁이 미안합니다. 이름 외워서돼요. 이제 흡수 봅니다. 자, 준혁아. 이동식 가전농업으로 기르는 작물 이름이 카사바 양입니다. 카사바 양 외워주세요. 이동식 가전농업. 카사바 양까지요? 양까지야. 띄고 양. 카사바랑 양이야. 양. 카사바 양이라고 그리고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커피, 바나나, 생강수, 카카오 이렇게 있다. 그다음에 변홍사는 변홍사. 쌀을 재배하는 거. 계절풍 기후에서 합니다. 아래쪽 건조 기후. 자, 서남아시아 여기 서남아시아랑 북아프리카 이쪽에 있대에서 건조 기후가 나타나고 이제 중앙아시아 요즘은 초원 기후야. 초원 기후. 건조 그 사막 기후 인근 지역에 초원 기후가 나타나요. 사막 기후는 비가 거의 안 오죠. 0에서 250mm 미만이니까. 그리고 열대기후 키워드. 아까 온도를 한번 옆에 보여주나. 다시 44페이지. 열대기후랑 고산기후 특징이거든요. 열대기후는 온도가 거의 어때? 1년 내내. 1년 내내 높아요. 연교차는 뜻이 뭡니까, 다현아? 연교차 뜻이 뭐야? 1년마다 그 해마다 이렇게 이러는 차이.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입니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차. 비슷해. 준혁아 그럼 일교차는 뭐겠니? 1마다 온도에 아니 나가 가면 온도 차이 뭐야? 같이 대답하고 있네. 진짜 비슷네요. 비슷하네요. 그래서 열대기후 온도를 보면 이렇게 거의 분포돼 있지. 연교차는 큰 겁니까 작은 겁니까? 연교차는 계산보지 한 2에서 3도밖에 차이 안 되는 거야. 여름이 연도구나. 그리고 이거를 너무 온도가 뜨거우니까 열대기후에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은 산 위로 올라가거든요. 고산기후는 온도는 똑같이 기울기는 똑같이 온도만 짱나져가. 여기는 한 28에서 30도 사이거든요. 여기는 13에서 15도 사이에 속하거든요. 괜찮니? 그거 뭐지? 속 풀고 속 풀고. 이목. 그게 어디예요? 이목은 지중해성 기후. 온대에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네. 그래서 여기 열대기후랑 고산기후 플러스 사막기후까지는 뭐가 키워드냐면 사막기후까지는 일교차랑 연교차랑 어디가 더 클까요? 일교차가 더 커요. 네. 여기는 고산기후랑 열대기후는 연교차가 너무 작으니까 일교차가 큰 거고 아무리 낮밤 온도 차이가 둘 다 뜨겁다 그래도 밤에는 온도가 좀 떨어질 거 아니야 열대기후라도 맞지? 그래서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사막기후는 일교차가 그냥 너무 차이가 많이 나. 일교차가 원래 햇볕이 쨍쨍한 지역이잖아. 거기 적도 인근이라 가지고 햇볕이 쨍쨍한데 습기가 없죠. 습도가 낮을 때 온도차가 엄청 크게 변합니다. 괜찮니? 일교차가 연교차도 좀 있긴 있는데 일교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일교차가 크다가 키워드. 괜찮니? 사막기후에서는 어떻게 돼요? 사막기후 지금 나와 있는 거 이 가처럼 가 보니까 한 5에서 한 35도 정도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30도 정도 연교차가 난다는 거야. 근데 1교차는 훨씬 큽니다. 1교차는 밤에 영하로 떨어지게 돼요. 40번에 가요. 40번에 가. 그치? 그럼 사막기후잖아. 그래서 고산기후, 열대기후, 사막기후 키워드에 이게 다 나올 수 있어. 1교차가 0교차보다 크다는 게 키워드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까 사막기후랑 초원기후 키워드는 뭐보다 크다니? 증발량이 더 그치. 증발량이 전체량보다 많다는 키워드 나옵니다. 두 개 구분해서 알아두시고 다시 앞으로 오면 돼요. 자, 의생활에서는 사막기후는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어. 온몸을 감싸는 옷을 입는 이유는 여기는 1교차가 너무 크고 낮과 목차가 크잖아. 그리고 습도가 낮기 때문에 태양빛만 차단하면 바로 시원해져요. 그치. 그래서 얘네는 집을 지을 때 얘네 집을 흙벽돌집을 지을 겁니다. 흙벽돌집을 짓는 이유가 주변에 흙벽돌밖에 없어서 그래. 근데 흙벽돌이 벽이 두껍다 얇다? 두껍겠지요. 왜냐면은 태양빛만 차단하면 안에 내부는 되게 시원해요. 열대기후 뭐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뜨겁고 그런데 열대기후는 폐쇄적으로 이렇게 만들면 쪄 죽어요. 왜냐면 습도가 높아가지고 여기 태양빛을 차단한다 그래가지고 내부가 바로 시원해지지 않거든. 근데 사막기후는 원래 습도가 낮으면 빛이 있고 또 따라 온도차가 너무 크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막은 밤에는 엄청 춥고 낮에는 엄청 뜨거운 거야. 계단님? 근데 습하면 습하면 춥지 않아요? 습하면은 밤에도 더운 거죠. 그래서 태양빛이 없어도 더운 거지. 근데 여기는 사막기후는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건조한 지역에서는 태양빛만 없으면 바로 시원해진다. 그늘에 가면 나무 그늘에 되게 시원해요. 괜찮죠? 그래서 집들끼리도 되게 따닥따닥 붙어 있어. 왜? 사막기후에 집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왜 그럴까? 사막기후. 그늘을 지게 하려고. 그렇지. 남의 그림자에 우리 집이 들어가면 우리 집은 되게 시원해.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집들이 어? 별로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따닥따닥 붙어 있는 식으로 집을 지어요. 서로. 바로 지가. 그리고 창문은 그럼 작게 써, 크게 써? 작아요. 태양빛이 작게 만드니까. 이거 정반대입니다. 저희 북서유럽 지역은 1년 내내 날이 흐리잖아. 1년 내내 흐리니까 여기 창문이 크게 만들 거예요. 벽은 얇게 만들 거예요. 빛이 많이 들어오고 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식생활에서 그래서 의생활은 온몸에 감싸는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이게 직사광선 이런 거 좀 피하려고 태양빛 차단하고 밤에는 좀 보온을 위해서. 그다음에 모래바람 같은 거 아니잖아. 그런 거 막을 때 그런 거. 식생활에는 유제품 대추야자 같은 거 먹을 겁니다. 대추야자에 밑줄 하나 끊어서 대추야자. 원래 사막에 거의 무수목지잖아. 식물이 안 자라거든. 근데 여기는 건조한 기후에 적응해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나타 같은 개념이야. 나타. 나머지 나무는 잘 안 자라는데 대추야자는 그나마 이 사막 기후에서 좀 대중적으로 자랄 수 있는 식물이야. 주생활에서는 아마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이 어때? 지붕이 평평한 지붕을 지을 거예요. 이거 지붕 세우는 것도 노동력이죠. 굳이 비가 안 오는데 다 조금 내려봤자 다 날아가는데 증발량이 많으니까 굳이 이렇게 지붕을 경사지게 만들 필요 없죠. 평평한 지붕이 나타나. 그리고 작은 창문 두꺼운 벽, 그다음에 집 이름은 흙벽돌집이다. 그리고 너네 프린트로 나와있다. 흙벽돌집이라고. 그리고 산업은 오아시스 농업인데 뭘 동그라미 치냐면 밀농사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너네가 키워드를 안 잡으면은 사막 기후에 밀농사를 짓는다면 틀려요 애들. 이해가? 밀농사를 짓는다? 어디에서만? 오아시스 인근에서만 제한적으로 관계농업 하면서 물을 끊어들여가 쓰는 겁니다. 괜찮니? 그러니까 열대기후에서 전통적 농업 방식은 이동식 가전농업이다. 이동식 가전농업. 옛날에는 이동식 가전농업하고 오늘날은 뭐하냐면 플랜테이션 농업합니다. 열대. 근데 예전에는 사막 기후에서 어떤 농사를 예전에 지었냐면 오아시스 농업만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내냐면 원형 경작지라는 게 나와요. 원형 경작지 이렇게 서클 형태로 서클이라고 원 형태로 이렇게 농경지가 이렇게 나왔구나. 타원형만 있는 식으로 농경지가 발달했습니다. 환공포증입니다. 그렇지. 왜 이렇게 원 형태로 농경지가 발달하냐면 이게 물 공급이 제일 큰 문제죠. 사막 기후에서는. 그래서 지하수를 끌어다 쓰는데 밑에는 지표면은 다 이제 가물은데 왜 태양빛이 더 세니까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아래쪽으로 지하수가 끌고 있단 말이야. 또 물이 잘 스며드는 지역이죠. 여기 나무가 없으니까 물이 땅 밑으로 스며들어가지고 밑에 지하수가 있는데 그거를 끌어올려가지고 여기 스프링클러로 돌려. 근데 스프링클러로 돌리는데 여기 스프링클러가 일자잖아. 그래서 요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아래쪽에 물을 뿌리거든요.
예전에는 관계농업 하면은 저기 뭐 계곡물 저기 물 흐르는 데서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계속 물을 공급했어. 물 낭비가 너무 심하지. 증발량이 더 많은 지역인데 여기. 근데 여기는 이제 식물이 자랄 만큼만 물을 계속 뿌려주니까 돌리면서 물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최소화된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식으로 농사를 많이 짓는데요. 원형 경작지 사막기후 특징이다. 근데 오아시스 농업이 저기 목축이랑도 같이 돼요. 오아시스 인근에서는 낙타는 풀 안 뜯어먹고도 잘 살 수도 있거든. 클카에 초원인가 그쪽에 오아시스 사막 키워드를 한 번 더 볼게. 네. 오아시스 농업은 사막에서 키워드랍니다. 초원에서는 오아시스가 안 나올 텐데. 원형 경작지하고 유목 우박이니 낙타 기후할 거고. 괜찮죠? 자, 그리고 초원 기후에서는 여기는 주 산업이 동물 목축이다. 양, 말, 목축 이런 거 하니까 그 의생활, 주생활, 식생활 전부 다 동물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의생활은 이제 동물 가죽옷, 동물 털옷 이런 거 입을 거고, 그 식생활도 우리는 밥이랑 고기랑 같이 먹는데, 왜냐면 가축도 하고 이 변호사도 지으니까 얘네는 그냥 주식이 고기입니다. 고기만 먹어요. 육류 유제품 같은 거 먹을 거고, 주생활도 이제 이동식 천막 뭐 가지고 있겠니? 동물 가죽 가지고 천막 짓겠죠. 개들하고. 여기는 돌아다녀야 되니까 풀 뜯어먹고 돌아다니잖아. 돌아다니면서 임시로 짓는 천막 같은 집이 있습니다. 그 천막 이름이 미국에 뭐라고? 개들이라고 합니다. 개들. 그리고 산업은 유목, 양, 말, 유목 같은 거 합니다. 그리고 기타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많다 아닙니다. 아까 했던 거죠. 밑으로 온대기후 세 개는 외웁니다. 자, 일단 대륙 동화랑 대륙 서안만. 대륙 동화는 무슨 나라입니까? 계절국이더라. 그래서 아시아 지역은 전부 다 변호사를 짓고요. 대륙 서안은 유럽 지역은 다 무슨 말을 명령을 한다? 그래서 변호사를 뭐 짓기 때문에 밀농사랑 목축을 같이 한다. 무슨 농업? 호남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뭐가 좀 차이냐면은 유럽은 주기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자, 유럽이 이렇게 있을 때 원래는 여기가 사막기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나 북아프리카인데, 근데 지구가 이렇게 둥글고 지구가 둥글고 지구 자전축이 23.5도 기울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상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태양빛 봤는데 태양빛을 이렇게 직각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적도보다 여름철에는 북반구 여름철에는 여기가 적도니까 적도보다 태양빛을 직각으로 받는 지점이 조금 위에 있어요. 여기가 제일 더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열건 운행하니 같이 위로 조금씩 올라가요. 괜찮니? 5분만 있다. 빨리 하자. 짠. 자, 자, 그래서 원래 남부 유럽까지 편서풍 영향받아서 온대기후예요. 온대기후인데 여름철만 되면은 이 태양직 하점이라고 합니다. 태양빛을 직각으로 받는 지점이 적도가 조금 위에 올라가면서 열고 데가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원래 아프리카 북부에 있던 사막 기후가 남부 유럽까지 올라갑니다. 여름철에만 그래요. 여름철에만. 그래서 이거 혹시 학교에서 싸가나지고 안 했지? 안 했습니다. 이게. 하지 말자. 딱 요 지중해성 기후까지 맞아. 오케이. 그래서 여름철에 사막 기후가 나타난다는 게 지중해성 기후 특징이다. 그래서 여기는 농사를 뭐 짓냐면 그냥 호남 농업 한다 그랬지. 여기는 농사를 지을 때 가뭄 여름철을 견뎌낼 수 있는 나무나무 열매를 재배합니다. 네. 나무나무 열매. 나무야. 왜냐면 수목 농업이 나무 숫자에 나무 목자야. 그래서 나무나무 열매 재배하는 거 재밌는 거 드리겠습니다. 오, 수목 농업입니다. 괜찮니? 재밌는 거 드리겠습니다. 그 김치 얘기하는 거 아니죠? 김치도 가끔씩 이런 드립 치는 그 김치랑 여기 있는 여기 김치랑 정치들이 보자. 정치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온대 계절국인으로 보자. 동부 아시아 지역이고 식생활은 쌀 주식이 다 마찬가지야. 그 아시아 지역은 열대든 온대든 간에 전부 다 벼농사, 쌀농사 주력입니다. 쌀 주식이고 여기는 온대기후가 그 연교차가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다. 온대기후가 북극 이런 거 고위도 지역은 너무 1년 내내 계속 춥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온도가 별로 안 따뜻해지고 적도 기후는 겨울철에도 별로 안 추워지죠. 근데 연교차가 작아. 근데 열번 온냉한 중에 온대가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온대가 연교차가 가장 큰 기후 중에 하나입니다. 괜찮지? 북극은 여름철에도 안 따뜻하니까 연교차가 차라리 작아요. 이해가지? 그래서 계절 변화가 뚜렷하다는 표현이 나오고 계절 변화에 적응하는 식생활 같은 게 의생활 같은 게 나타납니다. 주생활 같은 게 나타나는데 우리나라 이거 보면 알죠? 에어컨이 어떤 에어컨이야? 여기 온풍도 되고. 그치 냉난 전용 에어컨이잖아.
우리 전통 가옥에는 뭐가 있어요? 온도라고 대청마루가 같이 있어. 일본에는 뭐가 있냐면 다다미랑 코타츠라는 게 있습니다. 코타츠는 우리 그 식탁 밑에다가 잘못 넣어놓고 짠거 보면 여기 일본 들어가가지고 만화 같은 거 보면 많아. 겨울철 되면 그냥 코타츠 아래에 들어가서 나오기 싫다 뭐 이런 거. 그때는 거기 난로를 넣어놓는다고요? 난로를 넣어놓습니다. 아래쪽에. 대신 불면 그래서 화재 사고도 종종 난대요. 거기는. 조심해야지. 근데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이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 같은 걸 좀 씌워놓고, 예, 그리고 이제 주변을 이제 탁자 주변에 이렇게 이불 같은 거 딱 덮어놓으면은 이 안에 이제 따뜻한 거죠. 바깥은 춥지만. 그래서 여기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연평 평균이 높은 편이야. 우리가 남쪽에 있으니까. 그리고 해안 기후라 가지고 겨울철에 우리가 좀 춥거든. 그래서 우리보다 그 날씨가 따뜻한데 여기도 남방 기후가 별로 많이 발달 안 했어. 그래서 우리보다 동사자가 많습니다. 일본이. 겨울철에 얼어 죽는 애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많다고. 여긴 남방 기후가 별로 역설적으로 우리보다 겨울철이 따뜻하기 때문에 남방 기후가 별로 빡세게 발전을 안 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북서에 너무 춥잖아요. 겨울철에. 그래서 남방 기후 온돌 같은 걸 안 가지고 다 얼어 뒤진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겨울이 되게 춥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철을 따뜻하게 보내는 그런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 거야. 여기는 그렇게까지 대비를 안 해도 됐다고 보죠. 어느 정도 잘 버틸만 했다고. 그렇지? 대신에 여기는 바다 끼고 있기 때문에 섬나라라 가지고 엄청 습하거든요. 그래서 장판을 뭘로 간다? 장판을 그 집 묶음 방석으로 다다미라고 하죠. 그래서 이 통풍이 잘 되는 그런 장판을 깔아요. 다다미는. 요렇게 계절 변화에 적응하고 여름철, 겨울철 기후가 완전 다르다는 거. 없으면 달라고 하십시오, 지현아. 진짜 무서운 거. 32페이지 보면 돼, 32페이지. 그리고 산업에서는 변호사, 고대 여기는 변호사 짓는다는 거는 대규모 노동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중앙 일찍부터 아시아 지역이 중앙집권부가 들어서는데 기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쪽 유럽 지역이 북서 유럽 지역이 서한 해양선이고 여기는 1년 내내 편서풍 영향을 받으니까 날이 어때요? 1년 내내 흐려요. 바닷바람 영향을 받고. 그래서 여름철 기온은 우리보다 조금 시원하고 겨울철 기온은 우리보다 좀 따뜻합니다. 근데 대신에 1년 내내 해가 안 떠요. 해가 안 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우울해진답니다. 햇볕도 좀 받고 비타민 D도 흡수하고 해야 사람이 좀 긍정적으로 되는데 밝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여기는 1년 내내 태양도 좀 받으면 좀 우울증 걸리고 그런 비율이 높대. 그래서 가끔씩 계속 흐리다가 가끔씩 해가 뜨거든. 해가 뜨면 다 어떻게 하는 거야? 맞아. 공원에 가가지고 다 널브러져 있어요. 과학적 하는 과학적. 일광욕 하는 수도 있다. 자, 서한해양성이고 북서부 유럽이고 의생활은 계속 비가 오니까 모자, 우산, 비옷 이런 게 발달하는 거예요. 코트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좀 의생활이 발달했고 식생활은 아까 변호사를 거치니까 뭐 한다고요? 밀농사 짓는다 그랬지. 근데 밀농사는 지력이 딸리니까 뭐도 같이 한다? 목축도 같이 한다. 그럼 무슨 농업? 호남농업. 그래서 얘는 뭐 주식이 빵도 주식이지만 고기도 주식이죠. 그래서 같이 뭘 해먹는다? 햄버거를 끼워 먹잖아. 빵 안에 고기를 넣어 먹는 게 주식인 거지. 밀 주식으로 육류도 같이 먹고요. 산업은 호남농업 보이죠. 기타에 보면은 해 뜨는 날 일광욕을 하고 해 뜨는 날 일광욕하는 풍습이 있다. 왜? 1년 내내 날 흐르니까 태양빛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여름철이면은 어디로 휴가를 가냐면 아래쪽으로 휴가를 갑니다. 남부 유럽으로 휴가를 가. 왜 남부 유럽으로 휴가를 갈까? 여름철에는 여기는 사막 기후지. 햇볕이 쨍쨍하단 말이야. 근데 마침 가니까 우리 문화파트에서 배웠지. 여기 무슨 문명을 발산한다? 남부 유럽은 국가 문명, 고대 문명. 그리스 로마 문명의 발산지죠. 그리스 로마 문명의 발산지니까 여름철 딱 휴가 받아가지고 아씨 평소에 태양빛 못 쬐는데 햇빛 쨍쨍한 곳으로 가는데 플러스 유적지도 많은 거지. 그래서 남부 유럽으로 많이 여행 간답니다. 그리고 여름철 지중해 휴가 같은 게 나오고 지중해성 이 아래쪽입니다. 이게 남부 유럽 지역이고 주로 미국 서부도 있는데 주로 남부 유럽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여기는 여름철 기후가 사막 기후라는 게 특징이니까 주생활이 똑같이 나와요. 사막 기후랑 벽 두 개는 두껍다 해야 두껍다. 태양빛 차단해야 되니까. 창문 크기는 작다 크다. 작다. 여기 태양빛 차단해야 되니까. 지붕은 평평하다. 있다. 지붕이 있다. 없다. 지붕이 있어요. 이거는 왜 지붕이 있냐면 둥근 지붕이 나타나거든. 둥근 지붕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언제만 비가 안 온다? 여름에만 비가 안 온다고. 겨울, 봄, 가을은 다 비가 계속 내려요. 서한해양성 기후자랑 똑같이. 이해가니? 그래서 걔네는 좀 흘러내려야 되니까 좀 둥근 지붕이 있어. 맨날 그림이 뭐가 나오니? 그리스? 산토리니 나온다. 산토리니 그렇지. 파란색 지붕에다가 색깔이 어때? 벽 색깔이? 하얀색 벽. 하얀색 칠이 키워드 그래.
지중해성 기후는 왜 하얀색으로 칠한다? 빛 반사. 가장 빛을 많이 반사하는 색이 하얀색이니까. 그럼 왜 사막 기후에서는 왜 하얀색으로 칠 안 한다고 그랬어? 없어. 안료가 없어. 그러니까 페인트가 없어. 이 하얀색 페인트가 석회암이거든요. 유럽은 기반함이 석회암이죠. 그래서 그 석고상 생각하면 돼. 석고상 색깔이잖아. 그런 그 기반함이나 뭐 페인트가 많다고. 근데 여기는 없는 거지. 없으니까 뭐 색칠을 못 하고. 그래서 하얀색 칠이 키워드로 나왔죠. 중분 지붕, 작은 창문, 중분 지붕도 알아보라. 여름 되고 다 비가 오니까 중분 지붕, 작은 창문, 두꺼운 벽에 하얀색 칠한다까지. 자, 그리고 산업은 아까 그 여름철에 비가 안 오니까 그 가뭄 여름철을 견디기 위해서 뭐 나무 열매를 재배하는 거, 나무 산업이죠. 수목농업, 나무 열매 재배하는 산업입니다. 어떤 거 재배하냐면은 포도, 올리브, 레몬, 오렌지 재배한다는 거 기억해라. 포도, 올리브, 레몬, 오렌지 같은 겁니다. 오렌지가 그때 535 기준에서 키워드로 나왔다. 오렌지 재배하는 걸로 수목농업인 걸 알아서 남부 유럽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풀었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괜찮니? 예. 저 이탈리아의 그 피자잖아. 피자에 뭐 올려? 올리브 올리잖아. 올리브. 강한 거 올리브. 그리고 그 고대 그리스에서 올림픽 할 때 뭐 씌워줬어요? 월계가 씌워줬잖아. 올리브 나무 이파리랑 올리브 나무 그 잎사귀로 만든 거예요. 이 이파리랑 가지로 만든 게 월계가니까. 괜찮니? 그리고 아테네 그 나라 만들어질 때 선물했던 게 아테네가 올리브 줬어요. 포세이돈이랑 경쟁했는데 포세이돈은 우물을 줬다 그러고 우물이나 말이나 소나 이런 거. 그래서 농경 문화권이랑 수목농업 문화권이랑 싸워가지고 수목 문화권이 살아남았으니까 아테네가 지금 이제 이름이 아테네가 된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목농업하고 그리고 또 말이 여름철에 가물지. 그래서 여름철에는 목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호남 농업이니까 목축을 하는데 지표면이 풀이 마르잖아요. 여름철에 가물됐잖아. 지표면이 풀이 마르니까 풀이 자라는 곳으로 올라가야 돼. 어디로? 산 위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괜찮니? 그거를 이동식 목축이라고 해서 이목이라고 해요. 이목. 자, 이거는 목축의 종류인데 초원 기후에서는 무슨 목축이라고 하면 유목이라고 해요. 여기는 정조 없이 도는 거고 그냥 계속 풀 뜯어 먹이면서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 있는데 찾아다니면서. 여기는 정적 있이 또 도는 겁니다. 알프스 이런 데서 해요. 남부 유럽, 알프스, 프랑스 여기가 프랑스거든요. 프랑스 알자스 지방 이런 데서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철에는 산 위로 올라갔다가 겨울철에는 내려오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시문으로 뭐가 나오냐면 소모리 축제 같은 게 나오거든요. 소모리 축제. 뭐냐면은 이제 속대를 끌고 여름철에 가물 때 산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 산 위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이제 풀이 자라고 가을 겨울철쯤 되면은 이 소 한 수백 마리 데리고 목동이 산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럼 이제 소들이 많이 내려왔으니까 몇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소고기도 오랜만에 먹고 이제 오랜만에 본 목동도 환영해주고 하면서 소들 내려오는 걸 깽가리 치고 뭐 북치고 하면서 환영해주는 축제랍니다. 소고기 축제. 이목이다. 이목. 지역이 어디라고? 지중해성 기후야. 온대기후의 지중해성 기후. 온대기후 안에 생기잖아. 서한의 양성 기후, 북서유럽은 서한의 양성 기후, 남부유럽은 지정해성 기후. 우리는 온대 계절풍 기후. 온대 계절풍 기후가 온대 겨울 건조 기후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말한 그거예요? 뭐? 지금 이목. 수목농업이랑 이목을 전부 다 남부유럽에서 해요. 괜찮니? 자, 그래서 수목농업이랑 이목하고 요거 너네 학교 요거 나오구만. 시에스타 풍습. 시에스타 뭐야? 낮잠자는 풍습이야. 낮잠자. 에스파냐의 낮잠이나 시에스타라고 논다는 PPT에 지금 나와. 그래서 요게 남부 유럽 키워드로 나온다. 요건 남부 유럽만 하는 게 아니고 열대기후에서 다 해요. 열대기후에서 하는데 얘가 더 시험에 자주 나와요. 베트남에도 점심 먹고 1시간 낮잠 자는 풍습이 있답니다. 비슷하게 여기는 사막 기후니까 여름철이 어때요? 여름철이 너무 뜨겁고 막 그 일하기 능률이 안 오른단 말이야. 그래서 점심 먹고 1시간 더 쉽니다. 1시간 좀 자다가 이제 한 2시쯤 돼가지고 수업 시작하는 거지. 근데 대신에 1시간 늦게 퇴근해요. 1시간 늦게 퇴근하고 1시간 늦게 집에 가는 거지. 그런 풍습을 말하면 시에스타라고 합니다. 시에스타. 괜찮니? 남부 유럽 키워드로 나온다. 여름철에 낮잠 자는 풍습 이런 게. 그 밑에 냉대기후는 동부 유럽 뭐 이쪽 지역이고 시베리아 벌판 이런데. 뭐 하냐면은 호밀만 혹시나 기억나나? 호밀. 호밀이 뭐예요? 밀 종류인데 밀 종류 중에 건조하고 추운 기후에 적응한 밀이 호밀이야. 호밀 재배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냉대기후 부르는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어떤 나무가 자란다. 냉대기후는
침엽수가 침엽수가 자란다. 그 침엽수 림을 뭐라고 하냐면 타이가라고 합니다. 그 시베리아 호랑이 침엽수 림에서 나오는 거 생각하겠죠. 타이가. 아니지 당연히. 그렇게 외우라고 그냥. 왜 그러고 그래서 나무는 침엽수 림이 울창하게 자라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떤 집을 짓는다? 통나무집 같은 걸 짓는다. 그리고 빠졌는데 펄프라고 하나 적어주세요. 펄프 산업이 냉대기후 특징으로 나오는데 조금 지역적인데 펄프라는 걸 목재 가공업 나무 해가지고 종이 만들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 펄프 산업이 오산고 기출인가 작년 거에 그 결로 나왔다. 이게 냉대기후 키워드로 펄프가 나왔었어요. 이거 오산에 든지 좀 지역적인 많이 나오더라. 알겠죠? 자, 한대기후 보면은 이제 제일 추운 지역이다. 의생활은 술록 유목하니까 가죽 옷토로 이런 거 입을 거고, 날고기 섭취는 왜 하냐면은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날고기를 섭취해. 원래 비타민은 식물성 비타민을 주로 섭취하는 게 이제 국물이거든요. 그래서 채소, 야채, 과일 같은 걸 섭취를 해야 되는데 안 자라잖아. 한대기후라서 여기 풀도 제대로 자라니 이끼 막 자라고 그 정도가 한계인데 벌써 야채, 과일 이런 걸 구할 거야. 그래서 비타민을 식물성 비타민을 섭취를 못하니까 동물성 비타민을 섭취를 안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조리하게 되면 동물성 비타민이 파괴가 된대. 그래서 조리 안 하고 그냥 생피 마시고 이제 육회에 떠가지고 먹고 이런 거. 생피를 마시는 게 나아요. 철분 있잖아 철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날고기 섭취한다 그러면 애들이 이거는 좀 이펙트가 있으니까 잘 안 까먹거든 한대기후라고. 근데 뭐가 같이 나오면 애들이 헷갈리려면 훈제요리라고 나오면 한대 맞을 것 같으니까. 맞아. 훈제요리도 먹습니다. 근데 여기 훈은 우리가 훈제요리 할 때 훈제요리는 불에 구운 오리가 아니다. 그건 직화요리다. 직화요리. 연기에 그을린 요리입니다. 훈제요리라는 거는. 그래서 왜 연기에 그을리냐면은 장기 보관을 위해서 연기에 그을려요. 습기를 제거하는 거를 연기에 그을리면서 건조시키는 작업을 하는 요리야. 근데 이건 꼭 연기에 그을릴 필요는 없고 바람에 말려도 되거든. 그래서 캐나다에 말린 연어 같은 게 나오는데 바람에 쭉 이렇게 빨래줄에 걸어가지고 빨래줄 나가니까 빨래줄에 걸어가지고 이게 연어들을 쭉 이렇게 늘어놓은 다음에 바람에 말리는 게 이게 나왔어요. 그거 봤어요? 근데 혹시 에어컨 한번 좀 높여달라고? 알아서 해주시오. 네. 그래서 캐나다 말린 연어, 훈제 요리 이런 게 다 같이 나올 수 있고 아까 주생활을 했습니다. 보상가옥 폐쇄적이고 여기 열대 기후의 보상가옥은 개방적인 게 특징이고 그리고 여기는 어떤 단어가 나오면 좋냐면 훈제기후 보상가옥에서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좋습니다. 영구 동토층. 아까 집이 기울어져가지고 보상가옥 짓는다고 했지. 그래서 어디에 이제 기둥을 올린다고 해서 안 녹는 지역에 기둥을 올린다고 했지. 이 안 녹는 지역을 영구적으로 얼어 있는 땅이라고 해서 영구 동토층이라고 합니다. 영구 동토층. 그냥 땅바닥인 거 그냥 땅바닥 그냥 땅바닥입니다. 근데 이제 눈이 쌓여가지고 얼어 있는 요층이 여름이 되면 녹잖아. 여름이 돼도 안 녹는 층이라는 거죠. 영구 동토층. 그냥 땅바닥입니다. 그게 비가 녹으면 이익이나 얘네들은 이제 한대기후 애들은 북극 항로 이런 거 하면서 캐나다는 좋아하고 있어요. 러시아도 좋아하고 있고. 여기 나오는 그런 거예요. 클카에 나올 수 있지. 자, 산업에서 요새 한대기후 사람들의 지구 온난화, 환경 문제 이런 걸로 변화하면서 생활상의 변화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 한대기후 애들은 이제 옛날에 술록 유목 이런 거 하고 살았는데 오늘날에는 이제 천연가스, 석유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도시로 많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빙하 녹고 이러면서 이제 생활상이 많이 바뀌고 있다 이런 걸로 나오죠. 저쪽에 석유가 있어요. 여기 천연가스 석유 많아요. 스웨덴 이런데 러시아 이런 거 천연가스 이런 거 많이 캐잖아. 그러니까 냉대기후 도시에서도 많이 캐고 저기 북유럽 지역에 천연가스 이런 거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로 많이 바뀌고 있다. 자, 그리고 극지방에서 백야나 극야 현상 같은 게 나올 수 있는데 오로라나 짠 이렇게 돼가지고 태양빛을 이렇게 하고 있대죠. 태양빛을 이렇게 봤는데 극지방이 만약에 여름철이다. 여기 여름철 봤는데 낮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태양빛을 여름철에 1년 내내 계속 받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태양빛을 받고 있는 거야. 낮밤 하는데 이제 계속 태양빛을 받으니까 밤이 돼도 해가 안 져요. 이거를 백야라고 합니다. 하얀 밤이지. 반대쪽은 해가 지지 않는. 근데 반대쪽은 여기는 이제 낮에도 태양빛을 못 받고 있는 중인 거죠. 여기는. 그래서 낮에도 해가 안 돼요. 이거를 극야라고 합니다. 밤이 크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백야,
기하가 그렇지. 남반구 여름철이 북반구 겨울철이잖아. 남반구 여름철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도 백야가 나타날 수 있고 요 백야가 나타날 수 있으면 여기는 극야가 나타나겠죠. 이런 것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오로라 같은 것도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뒤에 문제를 시간이 짧게 봅시다. 39번. 가 지역의 위도가 자 가는 기후 모인이 무슨 기후야? 가는 열대기후. 나는 아까 한대 기후랬다. 한대 춘드라 기후입니다. 가는 온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다랑 밑에 40번에 나가 비교하세요. 39번 다랑 40번 나가 한번 비교해보자. 자, 그지 한번 근데 더 봅시다. 나는 40번에 나오니까 1년 내내 강수량이 어때요? 적어요. 계절. 1년 내내 강수량이 고르죠. 꾸준하게 비가 계속 오잖아. 편서풍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괜찮니? 그래서 서한 해양성 기후입니다. 서한 해양 북서유럽 기후고. 다는 어때? 뭐가 차이니? 나랑 여름철에만 비가 안 온다. 여름철에만 보이니? 여름철에만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무슨 기후? 지중해성 기후다. 보면은 우리는 반대로 여름철에 강수가 집중되죠. 39번에 달을 보면 여름철에 비가 엄청 많이 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온대 계절풍 기후입니다. 계절풍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야. 자, 그럼 39번에 1번 봅니다. 선제 1번. 가 지역의 위도가 가장 높습니까? 위도는 어디서 가장 높아요? 나가 제일 위도가 높아. 가가 위도가 제일 낮지. 그래서 틀린 거고. 자, 2번 가보다 가 지역의 강수량은 막대 그래프가 강수량이 있어요. 어디를 보든 가가 총합은 훨씬 많아 보이죠. 그래서 틀렸고. 연평균 기후는 어디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줄선 그래프의 총합을 더하면 되겠지. 줄선 그래프. 가가 제일 높아 보이지. 그 다음에 다고 그 다음에 나가 제일 낮아 보이잖아. 전체적으로. 맞지? 나가 반대 춘드라 기후니까. 그래서 답이 3번이겠네. 연평균 기후는 가, 나 순으로 높습니다. 자, 4번 이게 낮은 문제인데 가는 열대, 나는 비가 안 오지만 여기는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더 적은 거죠. 그래서 나는 춘드라 기후, 다는 온대 기후 중 맞습니다. 5번 나에서는이 아니라 가에서는 향신료를 이용하는 친구랑 발달하겠죠. 오케이. 너네 이렇게 나올 거다. 왜냐면 너네 학교 캠페인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기후도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캠페인의 기후 구도도 다 알아야 되고. 너네 학교 프린트에 몇 도부터 몇 도까지가 온대고 몇 도부터 열대 몇 도까지가 열대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그 기준 외워야 돼요. 알겠니? 다시 기억해. 아는 것들 다 외워야 된다고. 이거 중요하다. 아는 것들 다 틀려버리면 안 되긴 한데. 여기까지 안 보고. 아니죠. 그 진실인 것 같아서 슬프네요. 내가 이렇게 예쳐도 얘네들은 아무 애들 아마 여기서는 안 듣겠죠. 여기까지. 얘네들이 없을 겁니다. 혹시나 여기까지 본 애들 중에 들어올 때 따봉 날려주세요. 따봉 날리면 내가 쿠쿠다스 알려줄게. 알겠죠? 자, 40번 가가 기후 특징. 가는 무슨 기후라고? 가 삼각기후, 나가 서해양성, 다가 지중해성이다. 자, 가 지역에서 호남농업은 어디서 호남농업합니까? 저기 위쪽에 응? 저쪽. 나 지역에서 하겠죠. 나 지역. 나가 서해양성 기후에서 호남농업 했잖아. 자, 위도는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위도 어디가 제일 위에 있겠어? 나가 제일 위에 있어. 그 밑에 남부 유럽 다 다음에 건조기 그 밑에 있겠지. 왜냐면 열건 온냉 한 순으로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디귿. 그러면은 다 순으로 위도가 높은 지역 맞네요. 나 리을 맞고 가 지역으로도 온대기후 아니죠. 가는 이제 사막기후니까. 리을 다 지역에서는 여름에 수목농업 이거 맞을까? 여름철에 수목농업 맞지? 겨울철에 곡물농업을 합니까? 아니요. 맞아요. 겨울철에는 다시 비가 내리잖아. 그래서 거기는 밀로서 짓는 거지. 그래서 리을이 답입니다. 리을. 41번 어려운데 한번 풀어봐. 너네 수능 예시 문항인데 이것도 좀 어렵다. 별 4개는 아니야. 3분 주겠습니다. 강수량 마이너스로 차이죠. 차이.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비가 덜 내린다. 여름철에.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얘기야.
일단 그 A, B 찾는 게 애들이랑 반은 틀리기 때문에. 자, 30초. 현재 뭐라고요? 준혁이. 오, 준혁이 한번 해설해 봅시다. 어차피 궁금한데. 맞추겠는데 15초. 자, 찍으십시오. 5, 4, 3, 2, 1. 답은 5번이고요. 준혁아, 그 A, B 어떻게 찾았어? A, B 어떻게 찾았는지 나한테 설명해 주세요. 강수현 보고 찾기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래. 기온으로 찾았는데 기억을 찾았는데. 위에 거 A는 A. 1월하고 12월 그러니까 추운 달에 차이가 더 높게 나타나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항상 더운 지역에 그치, 항상 덥다는 얘기. 그래서 좀 낮은 적도 가까이 잡혀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A가 약간 그 적도 A가 말레이시아, 여기 나라가 말레이시아거든요. 결정에 생각했고 그 다른 거는 어차피 위에 걸 테니까 그거 해가지고 풀었어요. 그래서 그 강수량과 뭐가 좀 키워드냐면 여기 로마란 말이야. 이탈리아거든요. 이탈리아면 무슨 기후야? 지중해에서 기후. 여름철에 비가 온다 안 온다? 오나요? 여름철에 비가 안 와. 여름철에 비가 안 오잖아. 그래서 강수량을 보면은 비가 어떻게 돼 있어요? 더 아래로 훨씬 더 아래로 내려가 있지. 그러니까 열대 기후 지역보다 여름철에 비가 더 안 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열대 기온이 1년 내내 고르게 오니까 우리나라 여름철에 집중되잖아. 그래서 차이가 나긴 나는데 얘네는 여름철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서울이랑 강수량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지. 그래서 비를 보면 7월, 8월이 강수량이 더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좀 요거만 구하면은 안 어려워. 요거 구하면 그냥 특징이니까. A가 열대기후였죠. A 열대기후. A에서는 올리브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 맞니? 맞습니다. 아니잖아요. 수목농업을 했다. 지중해에서 기후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1번 틀리고. B에서는 여름보다 서울보다 여름 강수 집중률이 높다. 아니지, 반대로 돼야지. 서울이 여름 강수 집중률이 더 높습니다. 얘는 여름 강수, 하계 강수 집중률이 가장 낮은 기후가 지중해에서 기후다. 여름철에만 비가 안 오니까요. 자, B에서는 지면의 열과 습기 차지하는 게 유리한 고산가옥을 발달했다. A가 이러겠죠. A가 고산가옥은 열대기후 특징이니까 A는 B보다 여름에 더 건조하다. 맞니? 반대로 바꿔야지. 여름에 더 건조하면 B가 더 건조하겠죠. A, B는 모두 서울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겠죠. 열대기후랑 서울이 겨울철에 추워서 그래. 겨울철 춥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떨어지고. 들어갑니다. 지역 후려쳐서 간다. 20분 남았다. 52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왜? 조금만 버텨. 예예. 자, 일반적인 그 지형이 지형 6개 정도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 좀 자주 볼 수 있는 지형을 어떤 지형들을 보냐면 평야 지형이랑 산지 지형이랑 해안 지역이 나와요.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이죠. 그지? 그리고 기타 특이한 지역으로 뭐가 나오냐면 카르스트 지형이랑 빙하 지형이랑 화산 지역이 나오고, 그지? 우리나라에서 별로 좀 보기 힘들잖아. 빙하 지역은 우리나라는 없고, 카르스트 지역은 뭐 그 삼척 동굴 뭐 이런 거, 고수 동굴 이런 거 있잖아. 삼척의 고수 동굴 이런 거 조금 있고요. 울릉도 제주도가 비싼 지역이다. 전부 다 어디니? 빙하, 카르스트, 화산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잖아. 무슨 자원을 하는 데니? 관광자원이다. 관광지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산지, 해안, 평야 지역, 그다음에 이 기타 특이한 지형들끼리 구해가지고 특징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형이 어떤 주요 지형이 있다, 분포한다. 이거를 세계 지도 보고 찾아내는 게 시험 문제다. 몇 개만 나와, 몇 개 특징만 알면 된다. 자, 산지 지역이네요. 제일 처음 나오는 거. 산지 지역에서 농사 지어 안 지어, 다이나? 산지 지역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 없어? 이거 좀 짓기 힘든데 짓긴 지어요. 근데 만약에 지을 때 짓는다면 반농사가 더 일반적일까, 논농사가 더 일반적일까? 반농사가 더 일반적이겠죠. 논이라고 하지만 무슨 차이냐면 논은 그걸 칼 먹다.
뭘 밟았다? 물을 길러놨으니 하나님의 힘들어. 그치. 눈이 항상 세워져 그 벼농사 짓는 거 보면은 다 항상 농사 짓는 땅이 물이 차 있거든요. 그걸 논이라 그래. 수경 농업입니다. 수경 농업. 건경 농업 그냥 내 땅에다 씹고 있는 걸 밭이라 그래요. 괜찮니? 그래서 올챙이는 어디서 잡는다? 그래서 올챙이는 논에서 가는 거죠. 논에서. 네. 밭에서 못 잡아. 올챙이는 안 자랍니다. 왜? 아니 왜? 이거 보자. 그래서 밭농사가 더 일반적이겠지. 왜냐면 산인데 농사 짓기 힘들 거 아니야. 물을 이렇게 가둬놓기 힘들겠죠. 산이면. 그래서 밭농사는 좀 일반적인데 어떤 밭농사를 짓냐면 그 열대기후에서는 커피라는 작물이 되게 민감한 작물이래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온도가 고르게 보여야만 자랄 수 있습니다.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그래서 어디에서만 하냐면은 그 1년 내내 온도가 좀 고르게 보하는 게 열대기후에서만 그렇거든. 맞지? 근데 열대기후는 너무 덥잖아. 너무 더워도 커피가 안 자라는 거야. 너무 더운 기후 중에서 산 중턱으로 좀 올라가지고 온도가 좀 내려가. 여기는 1년 내내 기울기가 고르고 덥지도 춥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고산도시 쪽 지역, 이걸 말하면 상춘기후라고 해요. 이런 지역에서만 커피 농사를 짓는데요. 이런 것도 기르고, 그리고 자 산 위로 올라가면 여름철에 온도가 어때? 추워요? 따뜻해요? 좀 더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여름철에도 가을, 겨울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요. 그걸 무슨 농업이라고 하면 오렌지 농업이라고 해요. 오렌지. 높은 지역에 차가운 과일을 재배한 차가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이야. 오렌지 농업. 그래서 그 배추 농사 같은 거 지을 거예요. 가을에 재배하는 거. 강원도 정선의 오렌지 농업 이런 게 나옵니다. 커피 열대기후 이런 거 나왔고, 그리고 논농사를 짓긴 짓거든요. 어디 지역에서 주로 짓냐면 열대기후 이런 데는 1년에 3모작을 하는 지역이란 말이야. 벼농사를 1년에 3번만 지을 수 있어요. 5개월 정도 걸리니까 하다리가 잘 맞으면 3번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1년에 벼농사를 3번이나 지을 수 있는데 여기가 산지 지역이라 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건 너무 원통하죠. 그지? 그래서 벼농사를 짓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 산을 깎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산도 막 깎아지는 막 절벽 같은 그런 산만 있는 게 아니잖아. 경사가 만만한 산은 좀 대충 깎아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계단식 논을 만들어서 농사를 지어. 그리고 여기다 물 채워놓고 계단식 논. 동남아시아 지역의 산지 지역에 이런 식으로 농사를 많이 해요. 베트남 이런 데. 그래서 계단식 논 열대기후에서 많이 할 거고.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은 자 우리 산맥 나오는 거 산지 지역에는 산맥을 다 외워둬야 되거든. 그럼 저번에는 약간 살짝 빨리 했다. 주요 산맥 뭐가 있다고 주요 산맥들 4개 있었잖아. 자 여기 무슨 산맥? 유럽의 알프스 산맥. 여기 히말라야 산맥,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근데 고산 도시는 항상 어디만 나온다고? 여기만 나와요. 고산 도시가 나타나려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요. 일단은 열대기후라서 1년에는 계속 더워야 돼. 맞지? 그리고 열대기후인 지역에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이어야 돼요. 어디만? 여기만. 안데스 산맥만 나온다. 여기도 일부 있거든. 에티오피아 공원 이래가지고 일부 고산 도시가 나타나긴 하는데 시험은 모르는 도시를 2개 정도만 알아두자. 2개를. 에콰도르라는 국명을 들어봤죠? 에콰도르. 네. 에콰도르. 무슨 뜻입니까? 예. 맞아. 에쿠아토르가 이게 이퀘이터라고 이게 적도라는 뜻이야. 여기서 T만 D로 바꾼 겁니다. 에콰도르가 적도에서 온 국가라는 뜻이야. 적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날이 되게 덥겠죠. 괜찮지? 그리고 이게 에콰도르의 수도인 키토가 주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도시를 알아두세요. 에콰도르의 키토가 고산 도시로 나와. 그냥 보통은 이제 기후도 같이 주고 키토 이렇게 준단 말이야. 그래서 기후도 보면 해석할 수 있긴 있거든요. 13에서 15도 사이에 분포해요, 온도가. 실제로 한번 보여줄게. 뒤에 이거든. 57페이지에 나 보이니? 예. 57페이지에 나 기후로 봅니다. 57페이지에 46번에 나. 기온이 몇 도 정도입니까? 15도. 한 13에서 15도 사이 분포해요, 1년 내내. 그래서 1년 내내 봄과 같은 온화한 날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상춘 기후라고 해요. 항상 봄과 같다고 해서. 괜찮니? 에콰도르 키토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괜찮습니까? 난 굳이 좀 얘가 더 많이 나오긴 한데 이런 식의 그래프를 주고 키토라고 나올 거야. 근데 그래프 해석하면 풀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 키토 그냥 바로 나오면 고산도시 찍으면 돼요. 고산기후. 괜찮니? 아니면은 페루의 쿠스코 정도. 페루의 쿠스코라는 도시 정도가 자주 나옵니다. 이 정도 2개만 알아주면 됩니다.
전부 다 어디라고? 고산도시. 이게 안 됐었네, 안 됐었네. 그리고 목축 뭐 하는지 알아둬야 된다. 여기 보면 무슨 목축 한다고? 아까 했잖아. 알프스 산맥에서 무슨 목축이 했어? 이목했다. 여기는 뭐 히말라야에서 뭐 기른다고? 히말라야 양야크죠. 히말라야 양야크. 안데산맥에서 뭐 기른다고? 라마 알파카. 안데스 라마 알파카. 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도 별로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라마 알파카 안데스 산맥이다. 괜찮니? 그래서 고산도시, 고산기후 이런 게 나올 거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 문제 조금 이따 풉니다. 자, 52페이지로 돌아가가지고 고산도시 보이니? 도시는 고산도시가 발달한 거고 에콰도르 수도인 키토 같은 게 주로 제시문으로 나옵니다. 날씨 얘기할 때는 항상 봄과 같이 온화한 날씨. 왜냐면은 1년 내내 온도는 계속 고르게 분포하고 기울기는 똑같은 상태에서 온도만 쫙 내려왔잖아. 사람 살기 좋은 지역까지 올라간 거야. 그래서 상춘기후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가 더 크다? 일교차가 크다, 연교차가 크다? 일교차가 큽니다. 일교차가. 여기는 사막기후까지 공통점이다. 사막기후랑 그다음에 사막기후랑 열대기후, 고산기후가 전부 다 일교차가 연교차보다 크다라는 게 나와요. 괜찮니? 그리고 산지지역, 자 아까 사막기후에서 무슨 집을 지었니? 사막기후에서 사막기후에서 흑벽돌, 그래서 냉대기후에서 통나무지 이걸 한대기후. 여기는 산에 뭐가 많다? 하면은 우리 마당에서 돌집을 짓습니다. 돌로 만든 집을 짓고 산다.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온돌 같은 게 발달한 거죠. 온돌이 산이 많기 때문에 온돌을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무로는 지으면 안 돼요? 나무도 집을 짓지. 근데 이제 나무보다는 돌이 더 낫다니까 주변에 널린 게 돌인데. 그래서 우리는 무덤 만들 때 다 뭘로 만들어? 무덤을 만들고, 탑을 만들 때도 무덤을 만들고 탑을 만들어서 뭘로 만드는데 돌탑, 돌무덤 만들잖아. 고인돌, 돌무지, 덧널무덤, 돌무지 무덤 이런 거 만들었죠. 굴식, 돌방 무덤 이런 거. 중국 애들은 전부 다 벽돌무덤 만든다. 지는 구워가지고 만든단 말이야. 일본 애들은 전부 나무 가지고 만들고. 돌은 반도특이다. 반도특. 산이 많아야 돼. 그래서 여기도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돌로 만든 가옥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광업 무슨 뜻이랬어? 광업은 뭐 하는 사람이 광업이다. 광물 캐는 거 마인크래프트 기억나죠? 철광석 캐고 석탄 캐고 광업이라고 그러고. 임업은 뭐가 임업이야? 나무 베는 거, 나무 베는 거. 전부 다 산지 지역 키워드로 나온다. 다른 지역에서 광물 캐고 나무하고 뭐 이런 걸로 잘 안 나와. 산지 지역 키워드로 광업, 임업 이런 거 나오고 반농사가 조금 더 일반적이에요. 반농사가 산지 지역에서는. 그리고 관광업 뭐 기암 배석 이런 거 금강산 뭐 경치 좋고 이런 데는 관광업도 발달할 수 있는 거고. 목축보입니다. 히말라야 먹이든가? 양야크 밀고 안데산맥 먹이든가? 라마 안데스 산맥이었죠. 를 외우시고. 알프스는 뭐한다? 알프스는 이목했다. 이목. 프랑스 알자스 지방 소모리 축제 이런 거 나왔었고요. 기타에는 여기 이제 산지 지역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반도죠. 여기 유럽에 있을 때 여기 이탈리아 반도고 여기 그리스 발칸 반도 이런 거 있단 말이야. 발칸 반도 이런 지역도 다 산지 지역이라 가지고 이제 큰 중앙 지도국가 만들기 어려워요. 중국처럼. 중국은 다 평야에 있는 거죠. 여기 이제 산 하나마다 도시 하나가 들어서는 걸 이걸 폴리스라고 그러죠. 폴리스. 알겠죠? 평야 지역은 농사짓기 제일 유리한 지역일 겁니다. 플러스 교통이 유리한 지역이라서 대도시가 발달하기 좋은 지역이다. 평야 지역. 괜찮니? 변호사 유리하고 뭐 전국 김제 변호사 축제, 지평선 축제 이런 거 있고요. 대전이 대도시로 사료가 왔는데 큰 밭이죠. 대전이라는 뜻이 한국어로는 한밭이라고 옛날로 불렀습니다. 한밭. 그래서 여기는 교통이 편리하고 그래서 사대문명 발산지가 있는 지역이야. 큰 강 하류는 바다가 맞닿아 있단 말이야. 큰 강 하류. 평야 지역으로 풀어야 돼. 해안 지역으로 풀어야 돼. 평야 지역으로 풀어야 돼요. 평야 지역도 나온다. 사대문명 발산지 이런 거 평야 지역. 자 밑에 해안 지역은 농업 또 일부 지어요. 그러니까 바로 바다랑 맞닿은 지역 말고 어업이 주 산업이긴 한데 바다랑 조금만 뭐 떨어지면은 뭐 민물, 강물 이런 거 해가지고 안 섞인 다음에 소금물 농도 차이 뭐 이런 것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답니다. 농업도 하고 염전, 양식업 이런 거는 해안 지역 키워드도 나오겠지 당연히. 산지 지역에 이런 데서 평야 지역에도 양식업 이런 거 못할 거 아니야. 자 도시는 항구 도시. 요거는 이제 국제를 무역하는 도시입니다. 이랑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평야 지역은 국내 교통이 편리한 거고 그래서 대도시인 거고. 자, 항구 지역, 해안 도시 뭐 이런 거는 국제 무역에 유리한 그런 의미에서 그쪽이 편리하거든. 그리고 관광업이 발달하는데 해안 지역이잖아. 해안 침식 지역, 해안 퇴적 지역 이런 거, 시아치, 뭐 해시계 이런 거 관광지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독특한 지역에 카르스트 지역은 뭐가 카르스트 지역이냐면 석회암 지대를 카르스트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회암은 뭐가 석회암이냐면 탄산 칼슘 CO3 이렇게 탄산 칼슘 지형을 석회암 지형이라 그래. 자, 그러면 칼슘이기 때문에 뭘로 만들어졌냐면은 뭐 조개 어패류, 조개 껍질, 그다음에 물고기 뼈 이런 게 뭉쳐져가지고 만들어진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해안 지역, 옛날에는 바다였던 지역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지표면에 드러난 지역이 카르스트 지역이다. 괜찮니? 아니 칼슘이잖아, 뼈, 물고기 뼈. 자, 근데 탄산 칼슘이기 때문에 탄산은 어때요? 물에 잘 녹잖아. 그래서 이 탄산칼 석회암 지층은 물에 잘 녹는 지형이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그 석회 카르스트 지형이 형성되는 원인을 외우세요 이거. 석회암의 탄산 칼슘이니까 석회암의 용식이라고 합니다. 용식 작용으로 형성되는 지형이 카르스트 지형이에요. 용식은 그 용해되어서 부식되는 거예요. 용해되어서 부식. 물에 녹는 작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 뭐 카르스트 지형이 석회 동굴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냐면 지하 원래 이제 바다였으니까 땅 밑에 이 석회암 지층이 있어. 여기 그냥 내 땅이고 여기만 석회암 지층인 거지. 근데 지하수가 막 흐르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 석회암 지층을 만났어. 석회암 지층을 만난 이 지하수는 얘를 물에 녹일 거 아니야. 물에 녹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그냥 일반 땅인데 여기만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야. 구멍이 뻥 뚫린 상태에서 막 지각 변동 이런 게 가지고 지표면에 들어가. 이게 석회 동굴입니다. 괜찮니? 이런 걸 얘기한다. 사례로는 뭐가 나오냐면 베트남 할롱베이의 탑 카르스트가 맨날 나온다. 이거 너네 학교 프린트도 있더만. 베트남 할롱베이 탑 카르스트. 위치를 알아둬야 된다. 이거 외워야 된다. 위치를. 어딨지? 있었던 것 같은데. 나오네. 베트남 할롱베이 탑 카르스트. 여기 57페이지에 57페이지에 보면은 47번에 C가 베트남이에요. 위치 알아야 된다. 이거 카르스트 지형 맨날 나옵니다. 지구과학에 나와요. 베트남 할롱베이 탑 카르스트. 왜 탑 카르스트냐면은 자 여기 해안가 지역에 있는 카르스트 지형이야. 근데 물에 잘 녹는다 그랬지. 비가 내려가지고 좀 낮은 지역에 물이 고일 거 아니야. 이 고인 지역만 계속 녹아가지고 땅으로 파고 들어가.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냐면 해안가 지역까지 파고 들어가. 바다를 만날 때까지. 괜찮니? 여기는 이제 물이 계속 흘러내리니까 여기는 안 녹고 여기만 계속 녹는 거지. 그래서 이 탑 모양의 봉우리가 이게 타워예요. 탑이. 탑 모양의 봉우리가 이렇게 그냥 계속 탑처럼 서 있는 이런 게 이제 탑 카르스트 지형이라.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베트남에서 유명한 관광지래요. 베트남의 탑 카르스트 지형이다. 괜찮니? 위치 어디라고 여기 7번에서? C 지역인데 C 지역 알고 있어야 돼.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딱 5분 전인데 5분. 자, 화산 지형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단헐천이라는 게 나오는데 단헐천. 그 화산 여기가 같이 우리 자연재해할 때 배웠죠.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조산대라는 거는 산을 만들 때 지각이 불안정한 지역이고 여기 환태평양 조산대 여기다 지각 지층 불안정해서 지진 화산이 활발하다 되죠. 그리고 지층이 갈라지는 게 여기가 이제 그 아이슬란드가 여기거든요. 아이슬란드가 대서양 중앙림이 여기 지역이 1년에 10cm씩 늘어나고 있대요. 녹토가. 그래서 여기도 이제 판이 갈라지는 경계라 가지고 발산 경계라서 화산 활동 이런 거 활발한 지역이고 그래서 야 지표면이 여기 있는데 밑에가 화산 막 지나가지고 떴잖아. 그러면 이게 지하수가 흐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위로 쭉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딴 데는 땅이 막 단단하고 해서 못 올라가다가 땅이 지층이 좀 약한 지역이 있는 거지. 땅이 약한 지역으로 막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죠. 분출하다가 다시 이제 압력이 약해지면 한번 분출했다가 좀 공감해지고 다시 또 뜨거워져서 또 분출해지고 요거를 간헐천이라고. 사이 간자에 실험자였습니다. 그 간헐적인 숨을 내쉰다. 100m 달리기 하면 헐떡헐떡 하는 걸 간헐적으로 숨을 내쉰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뿜었다가 안 뿜었다 하는 그런 온천을 얘기해요. 이거는 100도 넘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면 익혀서 죽고 멀리서 그냥 분출하는 걸 바라보는 식으로 관광경이 형성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주로 나오는 건 뉴질랜드랑 여기 아이슬란드만 나와요. 북유럽 아이슬란드. 마지막으로 빙하 지형에는 피오르 해안. 자, 빙하가 먼 옛날 그 빙하기 시기에 위에 이제 날씨 추우니까 빙하가 끓여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뭐 후빙기가 왔다. 그럼 날이 따뜻해지지. 그럼 위에 빙하가 이렇게 있을 때 위에 빙하가 먼저 녹습니까? 아래 빙하가 먼저 녹습니까? 아래 빙하가 먼저 녹지 밑에가 온도가 낮은데. 네. 아니 이렇게 빙하가 져 있으면 온도가 지구가 따뜻해졌어. 낚시할 때 그거 아니에요? 뭐? 그 얼음 위에 이렇게
있고 바닥에는 물이 기본 낚시? 그건 잘 모르겠고. 여튼 밑에가 먼저 높겠지. 당연히 산 위가 산 정상이 제일 날이 추울 거 아니야. 아 예. 산 정상이 온도가 되게 낮으니까 여기 먼저 녹는단 말이야. 그러면 위에 빙하 덩어리가 있고 밑에가 먼저 녹으니까 이 위에 있는 빙하 덩어리가 통째로 땅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해요. 괜찮니? 굴러 떨어지는 거지. 근데 이 엄청 큰 빙하 덩어리가 굴러 떨어지면서 땅을 많이 파면서 굴러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빙하기 끝나고 나서 수면이 상승하겠지. 수면이 상승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줄게 수면이 상승하다가 빙하가 굴러 떨어지면 여기는 깊게 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만 엄청 깊게 이게 여기가 절벽입니다. 절벽으로 있고 요 빙하가 굴러 떨어지는 이 지역만 바로 아래쪽에 그냥 호수처럼 바닷물이 들어와 있어. 이거를 피오르이라는 거예요. 피오르. 그래서 이거 하천 틈식은 V자국이라고 하거든요. 물이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날카롭아가지고. 근데 빙하는 엄청 크고 두껍게 파잖아. 그래서 U자국이라고 해요. 괜찮니? U자국. 그래서 빙하지가 북유럽, 노르웨이, 북유럽이니까 죽겠죠. 빙하지가 많이 있을 거고 북유럽, 노르웨이, 피오르 해안까지. 뒤에 문제 보고 맞춥니다. 2분 남았다. 2분. 2분. 저 2분도 안 남았는데 1분. 아저씨. 자, 46번 A, B 나오려고 해. A, B. A가 어느 기후야? A가 고산기후, B가 그냥 열대기후입니다. 그래서 A는 밑에 나일 거고 B는 밑에 가일 겁니다. 자, 47번 봅니다. 첫 번째 거. 자, 구성 내용이라 판의 충돌로 세계의 지붕이 된 산맥 어딜까? 히말라야. 세계의 지붕은 히말라야. 따라서 B입니다. B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에메랄드 바다 위에 쏟아오는 석회야, 뭐야? 그 카라스트지. 그리고 카르스트죠. 뭔데? 베트남 블룸베이 어디? C. 그래서 B 다음에 C로 갔다가 빙하가 불러하는 자리에 바닷물이 들어오다? 뉴질랜드 팀. 뉴질랜드 A. 히말라야 뉴질랜드가 아니고 북유럽 아이슬란드 그리고 북유럽 노르웨이잖아. 북유럽 노르웨이. 괜찮니? 빙하 지역, 피오르 지역 여기 있다. 그래서 BCA로 가는 거. 지역 위치 알아둬야 돼요. 지역 위치 모르는 걸로 시험 문제 나와요. 여기는. 괜찮니? 다시 그러면 해석해 보자. 자, 46번의 기억. 가는 B에 해당할 것이다. 맞죠? 가는 B. 여기 열대기후니까 온도가 1년 내내 높게 나오네. A는 B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을 것이다. A가 연평균 기온이 낮겠지. 여기는 고산기후니까. 그래서 니는 틀렸고. 가는 나보다 평균 해당보다 높을 것이다. 아니지? 낮을 것이겠죠. 지금 제끼고 나는 이거 무슨 기후라고요? 1년 내내 봄과 같이 온화한 날씨 상충기후! 봄과 같이 온화한 날씨라고 상충기후! 근데 히말라야가 뭐 춘도